갈지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다시 미결정의 미학으로 하고 말은 하는가 되어지는 것인가,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사를 얘기할 때 대사의 마침표들이 여러 개 있죠. 그리고 내 대사가 끝나고 상대방 대사가 있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긴 독백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왜요? 말은 몸이 하는 것이고, 말이 끝났다고 해서 몸이 끝나냐? 몸은 여전히 어떠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요, 또 그러하거니와 말 자체도 사실은 마침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종말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대화도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은 피 터지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뭔가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결정 지어도요, 그렇게 해서 한마디 끝나는 게 몇 개 있지? 그것도 그럴 터인데, 특히 이 대화할 때 말 자체는 마침표란 게 실은 없다. 이 점을 자꾸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말에 대한 해부학적 스탠스를 좀 취해 보려고요. 어떻습니까? 글요. 그런 낱말들의 연결 아니겠어요? 낱말은 낱말 자체에 의미가 있잖아요. 뜻이 있죠. 아니, 내가 그 의미를 모르는 낱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를 뿐이지 이미 있는 거라고. 알도 모르고는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온 동네 다 모르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개 모른다고 해서 실은 발화를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도 예를 들어서 모르고 쓰는 단어도 우리 일상에서 보면 꽤 있잖아요. 근데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엉뚱한 의미로 들려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낱말에 결국 이미 의미가 있다. 근데 뭘 낱말을 나눠놓고 문장을 나눠놓고 그걸 해석을 하고 해부를 하고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빗금을 치고, 그리고 되게 보면 발화 연습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웃기는 얘기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은 결국은요, 말은 결국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는 이미 있으니까 말이란 것은 결국 발화의 문제라는 것이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는 몸의 방법론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발화란 것은 낱말을 사용하는 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몸에 내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근데 내가 몸의 방식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몸의 방식을 부리기 전에 내가 내 몸이 어떤 방식으로 몸을 부릴지 내가 알고 있나요? 그런 나라도 몸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 낱말을 가지고 발화하기 위해서 몸이 어떠한 방식을 부린다는 것은 몸을 꿈틀대고 움직이고 바깥으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안으로도 움직이고 하겠죠. 안팎으로. 근데 그것을 직접 몸이 하기 이전에 난 아직 모르는 겁니다. 어떤 발화인지 그게. 그리고 서로 한번 해가지고 이런 거야, 몸이 이렇게 움직여서 나왔다고 알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같을 거라고 예상하면요, 또 암기가 됩니다. 몸은 죽어버려요, 그러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글이 말이죠, 사유에 속한다면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낱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사유를 번역하는 번역기가 아니다, 몸은. 그럼 뭐냐? 그 사유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게 몸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생각 따로 말 따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고 생각이고 생각이고 몸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도 실은요, 속으로 말 안 합니까? 뭐라고 침묵의 말이란 것이 결국 사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결국 몸을 부리는 방식이 바로 발화라고 얘기를 했고, 몸이 글을 부리는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글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말한 주체인 몸의 운동성, 이게 뭐 주체죠. 이것이 말에 의해서 혹은 글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말, 그 이전에 글이 있으니까 낱말에 의해 소유당한다. 그러니까 몸이 실제로 이동할 리는 없겠지만 비유적으로 걸어가서 어느 애 막 감긴다. 이것이 발화의 방식이고, 이거는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말이죠,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말이죠. 통증 부위가 있으면 통증 부위에 손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낱말한테로 나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나란 것은 몸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몸의 운동성을 내가 또 예의주시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죠. 여전히 어떻게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몸은 또요, 몸 자체에 알아서 기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허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몸을 예의주시한다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는 의식의 힘일 수도 있지만 실은요, 그 자체도 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느끼는 것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의주시예요. 아니 이걸 뭐 공연 때나 카메라 샷 들어갔을 때 그때 그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평소에 이런 게 다 바탕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성을 내가 예의주시하는 능력을 기르면, 조금 엉뚱한 얘기긴 한데 궁극적으로요, 발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몸통 자체가 울림통 아니에요? 기타의 통처럼 말이죠. 울리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울리죠. 얘기 울린단 말이에요. 그럼 진동이 있죠. 이것이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내 몸과 내 몸 바깥의 세상. 결국은 대결해야 될 게 실은 다 바깥에 있는데, 자극을 받으려면, 반응을 하려면 바깥의 걸 받아야지, 뭐 기억도 바깥을 봐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마지막 통로가 어디냐? 살이거든요. 진짜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살의 진동, 살의 떨림을 느낀다. 메를로퐁티라는 현상학자가 그 사람을 위시해서 현상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내놓은 말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런 엉뚱한 비유 있죠. 이게 연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된다. 살이 떨린다. 몸이 진동하고 살의 그 진동이 떨림으로 연결되면서 이 떨림이 외부와 소통한다. 그리고 이렇게 귀결된다, 점증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이런 방식으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예의주시한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내가 말하고 말하는 나를 듣고 이건데요. 이때 내가 말한다는 것은 몸이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나를 듣고라고 했는데 이때는 의식이겠죠. 근데 나는 좀 더 가서 몸 자체가 의식이다. 결국 몸이 말하고 몸이 듣는다. 그러니까 몸이란 물질로 판단을 한다면, 생동하는 물질성을, 그것을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느껴지네 하는 수동형으로 가야 된다. 자, 지금 이거는 내 혼자 할 때 얘기입니다. 연습할 때에 대화로 이야기해 봅시다. 주고받는 게 대화 아니에요. 대화는 일전에도 제가 좀 썰을 풀었듯이 말도 행동이죠, 그죠? 그런데 행동이 아니라, 봤듯이
반응이잖아요. 반응한다는 것 그 자체가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는 자극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반응과 반응의 연속이다. 대화란 그런 것이다. 말도 몸이라고 봤을 때, 몸이지 뭐. 움직이고, 윤곽이, 입체감이 있으니까. 근데 요때에 제 얘기는, 미결정성의 원리를 신주처럼 모셔야 된다. 대본에 보면 대사가 딱딱딱 해가지고 막 시작해가지고 갈등이 있고 막 서로 싸우고 하다가 딱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대본을 보니까 아는 거고 실제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인간의 삶이라는 건 30초 뒤도 솔직히 말하자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결정성의 원리는 대화, 즉 말에 라는 반응의 연속체 속에서도 미결정성은 끊임없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말과 몸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말 자체도 미완결이다. 다만 의미만 있을 뿐이다. 의미가 말을 종식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의미 자체도 따지고 보면 미완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화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화란 게 뭡니까? 나한테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대화하는 대상한테서 뽑아내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라는 게 보면은 내가 말을 할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감긴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가 있다. 저 사람이 나도 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말하는 몸 자신은 자신이 있는 곳에 있지 않다. 우리가 뭐 없는 걸 좀 얻으려면은 좀 바빠야지. 딱 앉아가, 나 이거 없으니까 줘. 그러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쫓아다니면서, 때리든 몰라 어떻게든 가져와야죠. 대화란 게 그렇습니다. 몸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을 하더라도 이미지적으로는요, 내 몸이 아까 언어에도 내가 간다 그랬듯이 그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화란 것은 충족을 마구 추구하는 모종의 끊임없는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결핍이 충족될 거라는 기대감. 사실 대화는 그런 것이죠. 대화라는 게 그런 것이죠. 뭐 결핍의 내용이야 뭐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상대방한테서 내가 말을 툭 던져놓으면은, 그리고 나는 몸이 거기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상대방한테서 충족되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는 네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끌어간다면은, 특히 라이브에서, 왜? 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결정된 듯이 말한단 말이죠. 그게 뭐가 흥미로워요? 내가 마치 은혜에 감기듯이요. 내 몸이 저 사람 몸이 감기면서요. 거기서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거기서 소위 말하는 표현의 기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발견입니다. 그거는 대본상에서도 뭐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발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요. 현장 속에서의 몸이 어떤 표현의 기적을 발견하는 그게 더 드라마틱하고, 그게 없이 단지 희곡상에 발견한 것, 점 찍어둔 것 이것만 강조하고 이렇게 가면 그냥 읽으면 되지. 희곡 있는데 상상력 없나 사람? 있는 사람 읽으면 되지. 뭐하러 굳이 가서 보고. 영화는 왜 보죠? 물론 뭐 스크린이야 바로 그러한 표현의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편집 포커스도 있고 멀리 떨어져서도 보고 이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근본을 따지자면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 자체도.
응용과학이 기초과학 없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자꾸 영화는 다르다, 연기가. 저는 반대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몸은요, 흔히들 오픈도어, 피트브루기 얘기한, 문을 열어두라. 몸에 임마 문이 있어? 그러니까 비유지, 그냥. 이것도 다 어떤 의미로는요, 이건 돌을 닦아야 될 것 같아. 훈련이 아니라. 몸 여는 거 훈련용 없잖아요, 별로. 몸 이완시키면 되는데, 이완 막 훈련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요, 그냥요, 내가 내 자체를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꾸 놔두는, 몸 알아서 하게. 이런 훈련 자꾸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결국 이제 대화를 통해서 혹은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할 역할을 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안다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아는 만큼만 나이다. 그리고 아는 만큼의 나는 늘 변화한다. 그거 아니면 지루해서 못 살지. 내가 누군지 다 알면은 어떻게 살아? 기억도 재편집되고요. 필요한 건 그때그때 그 순간에 끄집어내가지고 과거는 끄집어내고요. 현재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미래는 불확실하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늘 나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순간에 아는 만큼만 나인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뭘까요? 어둠 속이죠.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아는 만큼만 나이다. 근데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는 움직이는 동물 아니에요? 나도 나를 아는 만큼만 나이고, 사실은 모르는 게 나이 돼서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허구의 인물인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삶을, 역할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 역할을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데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역할이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고 허구 속에 박힌 글에 불과한데 실체의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지 역할이 어디 있어요? 게임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역할을 이러한 과정을 관통해서 허구적 놀이의 과정을 관통해서 막판에 어떻게 역할이란 것 이런 유형의 인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했다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모릅니다. 특히 내가 날 모른다고 할 때 마음이죠. 몸 보면 좀 대충 할 것도 같아.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하는데 이 내면의 세계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무의식, 잠재의식, 꿈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역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끊임없이 평생을 얘야 내 마음 어딨니? 하고 질문만 했잖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답이니까. 그래서 마음 이거요. 사실 연기할 때 자꾸 네가 이 사람의 마음이 대박 어떻게 되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연기상에 있어서 실제 삶이 아니라 연기상에 있어서 대화를 하든 뭘 하든 마음이란 것은요 그저 움직이는 몸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였을 때 그 놀이 속에 집중하다 보면 이 허구의 게임을 하다 보면 실제로 안에서 뭔가 작동되거든요. 그래서 열어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문 열고 몸 안에서 받아들이게 안에 있는 게 나가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문을 끊임없이 열어두라는 의미에서 열린 문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때 몸 안에서 뭔가가 생성이 됩니다. 그건 내가 내 몸을 예의주시해 보면 될 일이에요. 그때 표현의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이 됐든 심리가 됐든 정서가 됐든 어쨌든 간에요.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이기도 하지만 허구이기도 하다. 왜 그러냐면은 허구의 게임 속에서 생긴 것이니까.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것이 가짜란 걸 알고 있으니까, 허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아야지. 모르면 그 정신병자지 그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격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것을 도중에서 잠깐만 쉽시다 그러면 끊으면은 격해졌다가 그냥 놓잖아요. 오케이? 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감정이 내가 막 파고 들어가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연출이 되게 미울걸요? 혹은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드라마란 것은 시간을 마음대로 건너뛰는데, 너무 지금 슬퍼, 아파. 헤어나지는 못해. 그러면 1분 뒤에 전혀 다른 장면, 해피한 걸 해야 되고 웃어야 되는데, 되겠어요? 거기서 못 헤어나지. 그래서 내 마음 내가 모르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연기란 허구에서는요, 허구적 노래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 마음은 움직이는 몸일 뿐이다. 배우는 이 점을 신뢰해야 된다. 내가 막 마음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것만큼 연기를 뭐라 그러나 연기답지 않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을 택해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길게 했네. 왜 이렇게 길지? 조금만 다음 영상 한 번만 제가 좀 준비한 게 있고 좀 연습해서 한 번 더 이어가고 끝을 내고 영화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